잼 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대외적인 비판 여론을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저 일기.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생각을 유도하는 작품이다. 이 얘기는 아까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인데, 그 결과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깊은 인상을 남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비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씨가 말랐다고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코너 구성에 애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여론들이 존재하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비판들을 수확해서 제가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판의 주류 여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작품이기 때문에 소수의 비판들,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점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이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온 비판들, 이 비판들의 대체적인 키워드가 존재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상반된 시선. 이 점을 한껏 머릿속에 상기시켜 놓으시고 노잼 셀렉트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애니메이션 은수저 일기를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 보기만 해도 살이 쪄요. 아이고, 재밌을 것 같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주제거리들이 펼쳐졌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각각 열심히 코멘트를 남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선 나와 주시죠.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시선입니다. 과연 노잼 셀렉트의 첫 타자는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을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지적을 하자면 제가 지금 소개할 여론은 명백한 소수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별로 공감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비판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판을 남기신 분이 이러한 입장을 설파하셨습니다. 작품상에서 하치켄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좀 무의미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 내지는 등장인물들도 이 고민에 대해서 방관하는 식의 태도를 계속 보이는 것이 나는 불만족스러웠다. 이런 식의 비판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좀 갈릴 만한 이야기인 거죠. 다만 제가 이 시선을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신 분이면 이미 좀 감각이라는 게 약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꿀잼 셀렉트에서 장점으로 뽑은 그 내용을 철저하게 반대의 입장에서 흡수하신 분의 그런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이 방점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장점화 시켰던 내용을 이분은 단점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시선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이 의견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만 왜 이분이 제가 꼽은 포인트를 단점으로 취급하셨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복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 작품은 제가 꿀잼 셀렉트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인공인 하치켄이 계속해서 갈등 상황에 놓이고 고민의 주체로서 이야기를 계속 끌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인공이 필연적으로 해답을 찾으면 안 되는 구조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해하신 것처럼 하치켄의 고민이 좀 무의미하게 다뤄지는 것 같다. 이러한 측면이 이해가 되는 일각의 느낌이 있긴 하죠. 하지만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바는 하치켄의 고민이 방관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맥락인 건데, 제가 앞서서 돼지 덮밥에 관련된 스토리,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하치켄의 고민에 감화가 되고 때로는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조력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채롭게 등장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치켄의 고민을 무의미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자신의 스타일대로 약간의 의견을 남긴다던가 자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관여하고자 하는 맥락이 담겨져 있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은 하치켄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관심을 표현해내고 있다. 이러한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의견이 별로 공감이 가진 않는다. 하지만 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가 이해가 된다 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그 감상 때문에 제가 이 시선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가능성이 더 남아있어요. 제가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완전히 동문서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선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의 두 번째 시선입니다. 이 작품은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굉장히 더럽고 추악한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하는 시선이 존재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감이 오시죠? 이거는 사실 비판을 가장한 긍정 여론인 거잖아요. 이 작품의 음식 표현, 이 부분이 굉장히 식욕을 돋굴 수 있을 정도로 잘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찬사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여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고요. 이것과 관련된 일부의 소수 여론,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요. 바로 이 작품의 연출을 까는 특정 여론이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분의 시선 한번 들어보시죠. 이 작품은 먹방 묘사를 제외하고는 연출적인 특이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렇게 원색적이면서도 날선 비판을 가하시는 분이 존재했습니다. 한마디로 먹방을 제외한 나머지 장면들의 연출은 볼 게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기초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연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죠? 이거는 제가 비꼬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좀 전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카메라 워크? 구도? 여기에 관련된 것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화면상의 효과들, 뭐 애니메이션 작화 기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뭐 전문 견해적인 입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실. 한마디로 문외한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만 그냥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느꼈던 감상 정도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저는요,
이 작품 보면서 별다른 하자를 딱히 느끼진 못했어요. 왜 저 장면에 효과를 저렇게 넣었지? 구도가 왜 이래? 아,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작품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물론 이 작품의 뭐 작화라던가 기본적인 비주얼을 본다고 쳤을 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 작품 같은 느낌은 들진 않긴 해요. 뭐 저예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탠다드한 애니메이션? 그런 느낌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봤을 때 이 작품이 다른 종류의 애니메이션들과 견주었을 때 그렇게 하자가 있는 작품이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느낀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마 그러한 연출적인 하자를 많이 느끼지 못한 또 한 가지의 원인이 이 작품이 취급하고 있는 작가 특유의 개그 포인트 같은 것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의 거의 모든 영역에 적재적소로 이 포인트들이 투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작품을 보면서 딱히 지루한 느낌이 들지 않았고, 연출이 실제로 좀 모자랄 수 있어도 많이 커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일각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인 입장이 이 작품이 연출이 그렇게 떨어지는 작품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이 부분은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문가의 영역, 전문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말씀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코멘트를 남길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냥 이러한 여론도 있다는 정도로 취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마지막 시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쾌하다 이런 감상을 느꼈었거든요. 과연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감상일진 모르겠으나 한번 언급은 드려보도록 하죠. 바로 실제 농업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가지는 시선입니다. 즉, 현업 종사자는 이 작품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의견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거죠.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농업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다.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겠죠.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판타지에 빠져서 좀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남겨주신 의견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이런 식의 것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농고에 진학을 해서 실제 학교 생활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몇 가지 사례들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운동장에 경운기가 엄청나게 많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는 그러한 과정들, 이런 것을 엄청나게 흔하게 볼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습을 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실습 시간을 잡초를 뽑는 데 할애를 많이 했다. 이러한 의견 남겨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농고에서 실제 실습이라는 걸 많이 하긴 하지만 이 작품상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뭐 돼지를 실제 길러본다던가 그 밖에 이제 다양한 낙농업 관련 일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학과 과정에 맞는 특수한 농업 계통 쪽만 좀 만져보는 정도, 그런 식의 수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남기시는 의견들도 존재했는데 뭐 당연히 고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나도 일을 도와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힘들다.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재밌지가 않다. 그리고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나는 이런 식의 생각이 들던데, 흔히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군필자들이 진짜 사나이를 보면 저거 순 엉터리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근데 나도 그거랑 동일한 감상을 이 작품을 보면서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존재하더라고요. 상당히 비유가 찰떡 같아가지고
단박에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것과 묘하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맥락인데요. 에조노, 즉 하치켄이 입학한 이 농고의 기숙사가 실제 군대 생활이랑 다를 바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냐면 이 기숙사의 하루 일과라고 하는 게 새벽 시간에 기상해가지고 업무하고 수업을 듣는다던가 실습을 하는 등의 평범한 일과를 나중에 보낸 이후 기숙사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쉬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목욕 시간은 또 개인당 몇 분 정도밖에 허락이 되지 않는 구조란 말이죠.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 접했을 때 도대체가 이게 군대 생활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순간 그 의견을 보자마자 그냥 확 깨더라고요. 그래,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의견들을 보면서 양가 감정을 좀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타당하고 그래,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시선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됨과 동시에 왜 굳이 이걸 지적하지? 이러한 생각을 또 가지기도 했다는 거죠. 왜 굳이 몰입해서 작품을 보고 있었는데 그 몰입을 깨느냐, 이러한 감상이 같이 오가는 상황들이 생겨가지고 좀 묘한 느낌으로 이 시선들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부정적인 느낌으로 바라본 것까지는 아니지만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레슬링을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프로레슬링 보면 항상 중간중간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Don't try this at home. 집에서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집에서 따라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그것 때문에 큰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레슬링을 보는 중간중간마다 그 내용이 나올 때 몰입이 깨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느낌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실존하는 주제가 가지는 숙명 같은 거죠. 요리 만화, 바둑, 사이클, 수영,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들이 다 이러한 현실적인 지적들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들이 흔하게 봤고, 또 애매모호하게 작품을 접했다가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또 시도를 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보시던가 혹은 내 판타지랑 달라 이러면서 그냥 맛만 보고 다시 빠지는 이러한 경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약간의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도의 시선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노잼 셀렉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류 여론이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소수 여론, 즉 마이너한 그런 의견들을 다뤄봤는데요. 공감이 많이 되지 않을 순 있어도 독특한 시선들을 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시선들이 많이 언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힘을 보태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노잼 셀렉트를 마무리 짓고요. 사운드 트랙의 엔딩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바로 만나 뵙도록 하죠. 자, 여러분 라디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엔딩입니다. 만족스러운 간접 경험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도시 촌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걸 거의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어찌 보면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은수저라는 작품을 통해서
대리 경험, 간접 경험을 해봄으로써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겼다는 거죠. 뭐 보통의 영상물들, 영화라던가 드라마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하듯이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 혹은 지식을 요하는 부분을 대리만족 시켜주는 것이 그 정체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짤막하게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정말 재미있게 잘 접했네요. 그럼 여기서 사운드 트랙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차에서 제가 어떤 작품을 감상할지 마무리 짓고 헤어져야겠죠. 다음에 제가 들고 올 작품은요, 세 자매를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일상물이고요. 오랜만에 또 이 장르를 손대봅니다. 뭐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직접적인 힌트 하나 더 선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 작품이요, 더빙으로 방영이 되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이 작품 재미있게 감상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관련 정보 착실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